안녕하십니까. 1급 배정한자풀이 13번째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13이라는 숫자를 좋아합니다. 왜냐고요? 이유는 묻지 마십시오. 누가 굳이 얘기한다면 이런 거죠. 한 원님이 몇 날 며칠이 내 생일이니 선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누가 한 얘기냐면 송시열 선생이 한 글입니다. 가까이에서, 즉 멀리에서 볼 때는 학이더니 가까이에서 보니 까마귀더라. 사람 사는 게 그래요.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멀리서 보면. 가까이 다가가면 까마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게 선물하라는 얘기지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몇 날 며칠이 내 생일이니 선물을 하지 말아라. 높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하라는 얘기예요, 말라는 얘기예요. 멀리서 볼 땐 학이더니 가까이서 가보니 까마귀더라. 여러분, 사람 살다 보면 까마귀랑 사는 느낌이랑 별로 다르지 않아요. 멀리서 볼 땐 매력적이죠. 같이 살아보십시오. 방구 끼고 이불에서 웬 방구 냄새를 내 쪽으로 이렇게 뿜어댑니까? 이게 자연한 이치요. 사는 사람 이치예요. 한자요. 멀리에서 보면 굉장히 어려운 것 같더니 자세히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후학이니까요. 이것과 이것을 합치면 뭔가 나오는 독특한 학문인데 그것을 시도해보지도 않았고 해보지도 않은 속에서 머리만 찌끈거렸을 뿐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가봅시다. 첫 번째 글자 가봅니다. 손수가 붙었습니다. 이건 손이랑 관계가 있어요. 그래놓고 이런 글자가 있다. 이것은 흙토고 이건 그릇이에요. 즉 흙의 위에 그릇을 올려놓고 그릇에 무언가 담아놓은 형태입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 손으로 그릇 속의 가루를 반죽한다는 데서 이게 반죽할 날짜입니다. 또는 꿰어 맞출 날짜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조를 하다는 건 있는 사실도 아닌데 흙 같은 것으로 반죽하여 물건의 형상을 만들듯 억지로 갖다가 꿰어 맞추는 걸 날조라고 그래요. 우리가 가장 억울한 게 뭔지 압니까? 살다가 진실이 날조되는 거예요. 즉 사실인데 사실 아닌 것으로 바뀌어버리거나 또는 사실 아닌 것으로서 나를 꿰어 맞출 때 이거 무지하게 억울하거든요. 이래서 흥분하고 광분합니다. 독도는 누구네 땅이라고 우겨보십시오. 이거 열받습니다. 왜 열받습니까? 그럼 대마도도 우리 땅이죠. 이왕이면 문서적으로 갑시다. 우리 톡 터놓고 문서적으로 가면 대마도도 우리 땅입니다. 이 판 되면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도 참는 이유가 뭐예요? 일본 뒤에 미국이 있더라니까요. 이거 참 일미동맹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 틈싸기에서 우리는 눈치 보면서 한 번도 일본에 큰 소리를 못 쳐요. 그저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조금씩 갖다 쓴 돈 때문에 그놈의 돈 때문에 큰 소리를 못 쳐요. 이참에 그냥 이게 날조예요. 역사를 날조한다는 건 없는 사실을 꿰어 맞추는 게 날조예요. 우리나라는 뭐 하는 건지 한번 날조된 역사를 주장하는 저들한테 우리도 뭔가 좀 문서적으로 대응할 수는 없는 건지 그러려면 한자를 좀 알아야 돼요. 모든 문서가 한자로 되어 있거든요. 실력은 자신감에서 나옵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어쨌든 사실이 아닌 걸 날조하는 건 정말 날강도 같은 행동이죠. 이번 글자 같이 봅니다. 또 손이랑 관계가 있겠죠? 어찌내자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면요. 손으로 어찌하기 위해서 누른다는 데서 누를 날짜입니다. 즉 손으로 누를 날짜예요. 우리 날인하다 그러는 건 도장을 찍다는 얘기예요. 도장인자 손으로 누를 날짜예요. 그러니까 어찌어찌 하기 위해서 손으로 눌러주는 거예요. 우리 저 쌍둥이랑 허구한 날 아침마다 약속을 합니다. 뭐라고 약속해요? 손가락 딱 걸고 딱 찍습니다. 누릅니다. 이걸 날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날. 유치하지만 약속을 할 때 누군가와 손과 손이 마주친다는 거 이거 서양 사람도 이거 패러디한 겁니다. 어디냐고요? E.T. 보십시오. E.T.가 지구상에 내려와서 뭐 합니까? 손가락으로 뭐 하죠? 천지창조 하잖아요. 이 손가락이라는 건 그런 매력이 있어요. 무언가 누르고 다가갈 때. 왜 꼭 데이트할 때 유치하게 옆구리 한 번씩 쿡쿡 찔러보는 거 이거 괜히 하는 거 아니거든. 마찬가지로 이 손으로 누를 날짜는 어찌하기 위해서 손으로 꾹 누른다는 말이요. 여러분 손끝 하나 발끝 하나 말끝 하나가 사람 마음이 실리면 아름다워요. 그런데 냉기가 돌면 그때부터 싸늘하기가 한이 없죠. 천지창조도 손끝입니다. E.T.도 손끝입니다.
서명 날인도 손끝입니다. 손끝은 조심할 일이죠.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할게요. 저도 그래서 쌍둥이랑 아침마다 약속하면서 조심합니다.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이번 글자 같이 보면요. 오대변 옆에 무슨 자입니까? 안내자입니다. 즉 오시면서 품과 소매가 넓어가지고 안을 감쌀 수 있는 옷이라는 데서 장삼을 뜻합니다. 장삼이라는 건 스님들이 입던 옷이에요. 장삼 납자입니다. 우리 납승 그러면 장삼을 걸친 스님을 납승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장삼 납자를 자세히 보면 오드이 옆에 안내. 아하, 안을 덮어서 충분히 가릴 수 있는 옷이로구나. 이것은 장삼이구나. 장삼은 아무나 입나? 그렇죠. 좀 그래도 스님들 중에 이게 단계별로 색깔말로 다 다르다는 얘기죠. 또 어떤 자가 있을까요? 같이 볼까요? 주머니 낭자입니다. 같이 볼게요. 이것이 주머니 낭자인데 굉장히 복잡하지만 옷의와 안에 도울양자로 나뉘어져 있는 겁니다. 이것은 주머니의 물건이고요. 이것은 도울양자입니다. 즉 물건을 넣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부분이 뭐냐? 주머니다, 자루다 해서 주머니, 낭, 자루, 낭자입니다. 낭중지추 그러면 주머니 속에 쏜 곳은 언젠간 삐져나온다는 데서 재주 있는 사람은 언젠간 드러난다는 뜻이죠. 그런데 등에 있는 주머니를 뭐라고 그러죠? 등배자 주머니 낭자에서 우리 배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배낭이 이게 영어가 아닙니다. 등배자 주머니 낭자, 등주머니. 참 너무 멋있지 않아요? 배낭 그러면 왠지 외래어 같은데 등주머니. 아, 좋잖아요. 이 사람 사는데 요런 매력이 하나씩 있죠. 무슨 얘기냐? 미처 느끼지 못한 단어 하나 깨우치면 행복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다음에 행복할 거야. 나 너랑 살면서 언젠간 행복하게 해줄게.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행복은요, 지금 주지 못하면 그때도 없습니다. 지금 누리지 않으면 그때도 없어요. 왜냐고요? 행복은 지금 마음에, 처마 밑에 있잖아요. 행복은 조건에서 오는 게 아니고 행복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자기만족이에요. 행복할 조건은 여러분 다 갖추었죠? 왜냐고요? 이 세상에 유일하잖아요. 그리고 한자 공부를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은 충분히 행복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행복만 하십시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할게요. 어떤 글자가 있을까요? 손수가 붙었네요. 같이 볼까요? 손수 옆에 그럴련, 즉 손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 물건이 비비 꼬인다 해서 꼴련자, 비틀련자예요. 즉 이게 꼴련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꼴사 나온 여잔가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손으로 이 물건을 비비 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틀련자, 꼴련자. 연지 그러면 참 재밌는 건데 옛날 책 같은 것을 매기 위해 손끝으로 비벼 꼰 종이끈을 이야기해요. 요즘 말로 말하면 노끈 있죠. 노끈 같은 것을 이 연지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꼴연자, 비틀연자. 그런 거 여러분들 별로 알았던 자 아니잖아요. 새로이 알면 재밌어요.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할게요. 이번 글자 또 어떤 자가 있을까요? 아까 처음에 나왔던 반죽할 날짜에 붙어 있었던 것이 나옵니다. 같이 볼까요? 삼수 옆에 반죽할 날짜에 보였던 글자. 즉 무슨 이야기냐? 물로 그릇 속의 가루를 반죽하듯이 섞이게 한다는 데서 개흥열 또는 앙금흥열 또는 물들일 열자입니다. 그런데 이게 열반이라는 단어로 쓸 때는 버머, 즉 그 인도어 같은 어떤 말 중에 니르바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니르바라는 말을 한자로 옮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개흥열자가 된 겁니다. 즉 이 개흥열자는 열반할 때 쓰는 자인데 이때는 무슨 뜻이냐면 불생불멸 또는 안락정멸의 뜻으로 우리말로 말하면 유토피아 같은 경지를 열반이라고 그래요. 또는 스님들이 돌아가시는 것을 열반이라고도 하고요. 이때 이것은 개응열 열자, 즉 무슨 얘기냐? 물속에 그릇 안에 있는 어떤 가루를 반죽하듯이 쓱 넣어놓은 흙, 그 앙금흙이다 또는 개흙이다 라고 얘기해서 이걸 앙금흙열 또는 개흙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글자가 많이 쓰이는 건 열반할 때 외에는 거의 안 쓰이니까 여러분들 꼭 알아두면 되겠죠. 니르바나라고 하는 것은 버머죠. 그때 이것은 그 유토피아적인 그러한 경지라는 것만 알아두셔도 되겠습니다. 또 다른 글자 볼게요. 어떤 글자가 나올까요? 네, 계진
여 옆에 손수, 또라는 글자, 종로자죠. 물론 계집종을 노라고 그래요. 그 밑에 활궁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종로 밑에 활궁, 즉 종들처럼 잇따라서 여러 개의 화살을 쏠 수 있게 한 활, 그건 쇠뇌다에서 쇠뇌노자입니다. 이 노전 그러면 쇠뇌와 화살이라는 뜻인데, 쇠뇌가 뭐냐 그러면 요즘 말로 말하면 따발총 같은 거예요. 다발총. 원래는 따발총이 아니고 다발총이죠. 여러 발을 쏠 수 있는 총이란 뜻이 다발. 마늘 따자 쏠발자, 많이 쏠 수 있는 총이라는 게 다발총이죠. 이것이 앞에 오니까 따발총이 된 겁니다. 그런 것처럼 활은 활인데 여러 활이 동시에 나가는 것. 이 로마 전쟁 때 이 쇠뇌 때문에 아주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한 대에서 이거 물론 누가 발명했느냐는 얘기가 수없이 많은데 뭐 제일 많이 학설이 좋은 것은 그래도 손자병법이나 또는 이런 데서 뛰어났었던 아마도 그런 병법가들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았느냐는 학설이 가장 제기가 되고, 그 중에 으뜸은 제갈량이다라는 학설이 있는데, 활을 여러 개를 동시에 쏠 수 있다. 이것을 쇠뇌라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 매겨져 있는 화살을 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전 그러면 쇠뇌와 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화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그러면 다발총과 총알을 이야기한다는 얘기죠. 또 어떤 자가 있을까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자도 종로자가 들어갔습니다. 같이 볼까요? 종로 밑에 말마. 종은 시켜야만 일을 하고, 이 말은 종처럼 시켜야만 움직이는 말, 한마디로 둔한 말이죠. 그래서 둔한 말 노자입니다. 그래 우리가 노둔하다 그러면 둔하고 미련하다는 뜻이고요. 이때 둔한 말 노자 외에 둔할 노자, 노둔할 노자를 써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건 누군가 시켜야만 하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여러분이 애 하나 낳아보십시오. 이 애가 시켜야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분통 터지는지 압니까? 부모가 된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물며 다 큰 사람이 시켜야만 한다면 이거 무지하게 답답하거든요. 자폐아 기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무지하게 답답한 일이거든요. 여러분, 한자든 공부든 쉽습니다. 쉬운 이유는 원리를 깨우쳐가기 때문이죠. 원리를 모를 땐 어렵습니다. 또 어떤 글자가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죠. 이 글자 같이 보면요. 몸을 나타내는 육달월 옆에 농사농이다. 이건 논사농이 아니고 원래는 짙을농자죠. 짙을농자에 삼수변이 빠진 거예요. 즉 몸속에서 걸쭉하며 짙은 물이 나온다. 그건 뭐냐? 고름이다 해서 고름농자입니다. 우리 농양 그러면 이때 양자는 종기양자고요. 농양 그러면 화농성, 즉 좀 열기가 올라와 가지고서 생긴 염증이 국한성으로 생겨서 고름이 몰려있는 질환을 농양이라고 그래요. 한마디로 고름이에요. 이게 고름농자. 즉 몸 중에서 짙게 걸쭉하게 어떠한 물이 올라와서 생긴 것이 뭐냐? 고름이다. 고름농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옛날에 장군 중에 뛰어난 장군이 누가 있어요? 한신이죠. 한신이 어떤 경우가 있었죠? 그렇죠. 자기 병사에 전쟁 중에 끌고 나갔다 고름이 있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직접 입으로 빨아주었다는 얘기가 있죠. 여러분, 요즘처럼 고름이라니까 여드름 정도 생각하면 안 돼요. 옛날 고약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붙였었던 거, 그 정도 종기는 여러분 손톱보다 더 큽니다. 거기에 고름이 걸쭉하게 있습니다. 그걸 입으로 빨아준다. 상상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신하가 고름 등창 같은 걸 입으로 빨아줬다. 이쯤 되면 목숨 내놓고 전쟁에 임할 수 있어요. 사랑은 확인받을수록 사랑이 더 짙어지는 법이에요. 사랑은 확인하지 못할수록 나약해집니다. 그래서 열정보다 더 좋은 것은 절제고 그 절제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편안함입니다. 그 속에 숨어있는 아름다움, 그것은 확인이죠.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할게요. 이번 글자 어떤 자일까요? 어눌할 눌자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말씀원 옆에 안내, 즉 말을 내뱉지 못하고 속으로 안으로 궁시렁거린다는 데서 말을 더듬을 눌자입니다. 그래서 말 더듬을 눌자죠. 그래서 우리가 어눌하다 그러면 말이 능숙하지 못하고 떠듬떠듬 한다는 얘기예요. 사실 속말을 잘한다는 것, 말재간 잘하는 거, 이거 뛰어난 겁니다. 그렇지만 말재간 뛰어난 것보다 더 아름다운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똑똑하기보다는 친절한 게 낫고 친절하기보다는 진실한 게 낫다. 친절은 몸에 뵐 수 있지만요, 진실은 몸에 배지 않습니다. 진실은 그저 우러나올 뿐이죠. 여러분, 똑똑한 거 별거 아닙니다.
똑똑한 것보다 더 아름다운 건 친절함이죠. 그런데 그 친절함 몸에 밴 사람한테는 별거 아닙니다. 그보다 더 좋은 건 진실이겠죠. 여러분 진실하게 공부하십시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할게요. 이번 글자는 멜유자입니다. 어떻게 생긴 글자일까요? 같이 볼까요? 실사 옆에 소축자. 이 소축자는 사실은 손에 물건을 가지고 있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 실로 손으로 물건을 들 수 있도록 맨다는 데서 멜유자, 끈유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대관계가 좋다 할 때는 끈이나 띠로 묶듯이 서로를 결합하는 관계가 좋다는 유대입니다. 이때 이건 멜유자, 띠대자입니다. 여러분 유대관계가 좋다 할 때 유대 여러분 그 말 썼잖아요. 그런데 무슨 유자에 무슨 대자인지 여러분은 확인해 본 적 없잖아요. 멜유자, 띠대자. 허리띠를 매듯 끈으로 묶듯 관계를 딱 지어지는 걸 유대관계라고 그래요. 이 세상 이웃과 유대관계가 있고요. 남녀 유대관계가 있고 직장인 유대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언제 풀릴지 모른다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유대관계는 꽝 묶을수록 좋습니다. 또 다른 글자 보겠습니다. 어떤 글자가 있냐면 수물릭자입니다. 같이 볼까요? 감추레라는 상자처럼 생긴 거에 같을 약자죠. 즉 무슨 얘기냐? 감추기 위해서 상자 안에 넣어놓고 물건이 없는 것 같이 감춘다는 데서 숨길 릭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명 그러면 이름을 숨기는 걸 익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자 안에 물건을 넣고 없는 것 같이 한다. 같을 약자니까 없는 것 같이 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숨길 릭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 익명의 제보자 그러면 이름을 숨기고서 제보한 자를 익명의 제보자라고 하는 거죠. 이때 익자는 숨길 익자입니다. 또 어떤 자가 있을까요? 이번 글자는 대죽이 붙었습니다. 같이 보죠. 대나무죽 밑에 홑단자, 즉 무슨 얘기냐? 대나무처럼 속을 파서 부채의 모양, 이게 부채선이라는 모양도 있거든요. 부채의 모양처럼 만드는 그릇이 뭐냐? 도시락이다 해서 도시락 단자입니다. 우리 단사, 이걸 단식으로 읽으면 안 돼요. 이때는 밥사자입니다. 즉 도시락 안에 밥이죠. 도시락에 담은 밥을 단사라고 그래요. 안회라는 사람 얘기 아나요? 일단사 일표음. 한 대밥 그릇에 밥과 한 그릇에 국만 있어도 편안해하는 사람. 일단사 일표음. 여러분 먹는 거 너무 밝히지 마십시오. 쇠고기를 먹든 라면을 먹든 배부르면 그만이고요. 이 세상 하루에 100끼 먹을 사람 없습니다. 어차피 먹어봐야 자기가 밥 3공기 정도입니다. 똑같이 먹고 자는데 누구는 좀 귀한 걸 먹고 누구는 좀 허름한 걸 먹는다 뿐입니다. 그러나 배에 허기를 면하면 그뿐입니다. 여러분 일단사 일표음 행복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은 자기를 아름답게 축소시킵니다. 그렇지만 생각은 확대시키죠.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자가 있을까요? 비단이라는 글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실사가 있고 이것은 단계단 또는 층계단이라는 자죠. 즉 천이 단계 아름답다. 피면 필수록 아름답다. 비단단자죠. 우리 그래서 체단 그러면 갖가지 비단의 총칭을 체단이라고 그래요. 그래 우리가 여자들이 시집갈 때 예단이나 어떤 체단을 이렇게 보러 가잖아요. 이 비단이나 천을 그 패백을 드리기 위해서 또는 어떠한 그 부모님이나 또는 시아버지, 시어머니한테 드리기 위해서 어떤 예단을 준비합니다. 이때 단은 비단단자를 쓴다는 얘기예요. 재밌죠? 여러분, 비단은 그 당시 가장 귀한 거였죠. 귀한 걸 누구에게 준다는 건 그만큼 순종과 복종과 내 마음이 열려 있다는 걸 뜻합니다. 진짜 열린 사람은 모든 걸 다 주고 싶어 하잖아요. 또 다른 글자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마지막 글자 세알단자입니다.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같이 볼까요? 이건 발의 모양이고요. 물론 발이 구부러져 있는 모양이고 이건 벌레충이죠. 즉 무릎 아래에 다리를 구부리고 벌레를 먹으면서 둥지 위에 낳아놓은 것이 뭐냐? 새알이다 해서 새알단자입니다. 그런데 이 새알의 특징은 희다라는 뜻도 있어서 단백질 그러면 동식물 세포의 원형질의 주성분인 단백질 할 때도 이 새알단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외에는 거의 안 쓰이니까 여러분이 꼭 알아두는 게 좋겠죠. 단백이나 단백질 할 때 쓴다는 것만 알아도 새알단자를 여러분은 외우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새알 대신 우리는 계란란자를 해서 알란자를 많이 쓰니까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